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지 이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7월 2일이죠. 네, 수요일이고요. 뭐 드세요? 제가 너무 방송을 일찍 시작했나? 맛담 하나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좀 말씀 좀 아니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개그로 승화시키지? 역시 우리 정프로님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요즘에 많이 덥습니다. 저도 어제 막 에어컨 켜고 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에어컨 켜고 잘 땐 좋은데 이거 청구서 받기가 좀 두려워지는 그런 시즌이 또 돌아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잠시 후에 이 관련된 또 제품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요? 많은 관심 그리고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오늘은 어느 분들과 함께 할지를 살펴보면 권순우 취재팀장이 오늘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밤사이에 그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안이죠. 그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일부 그 조항들이 좀 바뀌어갖고 하원에 가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원 통과까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를 한번 전해주실 거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가계대출 정책 그렇다고 저 혼자만 잡아주시네. 아예. 네. 그 6억 제한 때문에 그 과연 가계부채가 실제로 안정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참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대표 모시고 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황을 살펴보는 시간도 어김없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뭐라도 좀 먹어야 돼. 원래 이러다가 살에 들려갖고 컵케이크야 좀 더 재밌는데. 아침 너무 배고파갖고. 네. 죄송합니다. 예, 한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우존스는 0.9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2%, S&P 500은 0.11%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S&P는 약보합 정도였고 다우존스는 강보합인데 나스닥이 낙폭이 조금 큽니다. 네. 이게 어제 그 테슬라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싸우느라고 뭐 첫 번째 뉴스를 좀 전해드릴 그러니까요. 건데 네. 싸우느라고 한 5% 이상 하락한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노동부가 구인이직 보고서, 이게 줄줄 보고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 5월의 채용 건수는 전월 대비해서 증가해서 6개월 내에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네.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PMI 지수가 49로 집계가 됐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50 밑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시장 전망치가 48.8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파월 의장 얘기로는 원래 금리를 낮추려고 했는데 네. 관세 때문에 안 낮췄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인 것 같기는 해요. 맨날 그 파월 그 금리 안 낮춘다고 막 엄청 갈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뭐하냐 이사들 뭐하냐 쿠데타 해라 이러면서 좀 부추기고 야 쿠데타 하는 사람은 내가 7월 달에 후보로 임명해 줄게 내년 6월에 선임을 하는데 7월 달에 임명해 줄게 막 그러면서 부추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그 22 유럽 중앙은행 정책 포럼의 토론자로 나가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건데 관세 때문이다. 네. 라고 또 좀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관세의 규모 그리고 관세의 결과가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당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하를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예, 첫 번째 뉴스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세게 붙었는데 세게 붙었던 얘기는 이제 크고 아름다운 법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는 그 공화당이 53명 그리고 민주당이 47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3명이 더 많은데 일단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네. 공화당 소속 의원이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배신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50대 50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통령이 한 표였어요. 예. 그 상원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벤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게 뭐 타이브레이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네. 평소에는 뭐 특별히 안 하다가 50대 50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통령이 그 표결을 하면서 상원을 통과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원에서 이제 표결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게 하원을 한 번 더 통과를 하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신났죠. 네. 아, 됐다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나는 내일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러면서 그 신당의 이름은 더 아메리칸 파티. 미국당이라고 짓겠다. 그리고 이 미친 지출 법안이 통과가 되면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중도 80%를 대변할 정당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사상 최대 폭의 재정 적자 증가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목을 매달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세게 얘기했네. 예,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너 남아공으로 돌아갈래? 이야, 세다. 예,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전부터 전기차 의무화 정책 반대하는 거 알고 있었지 않냐. 네. 근데 그거 좀 전기차 보조금 좀 뺐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냐. 네. 나 원래 이거 전기차 보조금 안 줄라 그랬던 거 또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기차는 괜찮지만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소유하도록 강요받을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네.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네. 그 로켓 발사 스페이스X죠. 인공위성, 전기차 생산이 없다면 우리 미국 정부는 얼마나 돈을 절약할 수 있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정확히 뭐예요? 감세안입니다. 감세안. 감세안? 예, 예. 뭐 어떤 감세안? 그러니까 뭐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요. 감세인데 왜 빠져요? 아, 거기 지출하는 내역들을 또 빼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한 감세를 해주고 예, 예. 대신 그 감세된 만큼이 비니까 전기차 보조금 뭐 이런 걸 이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예산을 줄이진 않는데 네. 예산 줄이는 안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세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지출을 줄이는 거는 조금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적자가 굉장히 커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관세, 감세, 이민. 네. 근데 그 감세 그 중에 한 축인 감세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대표 공약이고 이 부분들은 어쩌면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감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그 재정 적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공화당 의원도 3명이나 반대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감세에 대한 그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네. 상황입니다. 네, 최대 규모 감세, 뭐 또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공공의료 지원하는 거 수혜 자격을 좀 강화해서 다 혜택 받던 걸 좀 덜 혜택받게 하는 것도 아마 좀 있는 것 같고, 국경 강화 그러니까 장벽 건설 뭐 이런 거 예. 등등이 아마 포함이 되는 법안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얘기는 그 지출 관련한 그렇죠. 부분들이고 네. 사실 감세의 핵심은 세입 관련한 네. 부분이거든요. 네. 메디케어 이런 거는 뭐 오바마 거라고 되게 싫어하고 맨날 그랬던 네. 것들. 네. 제가 원래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 제출을 좀 줄였는데 그거보다 그 세금 줄어드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게 좀 논란이 네.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수입품의 30에서 3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24% 얘기했었거든요. 그 저기 성적표 발표할 때 예, 예. 성적표 발표할 땐 24였는데 예, 예. 협상 중인데 오히려 30에서 35%. 예, 예. 허허. 약간 협박성이네요, 그러면. 협박성이죠. 그리고 지금 그 저기 하나 걸리면 이렇게 혼내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혼내는 대상이 지금 일본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 평소 잘해와야 소용없어. 일본 얼마나 잘했습니까 미국이 그동안. 뭐 그러니까. 미국 하자는 거 다 하고 뭐 골프 칠 때 또 밑에 막 열심히 달려다니고 했는데 예, 예.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예.
건 바이 건이다. 예, 우리도 하여튼 협상 잘하면 됩니다. 예, 협상 네. 잘하면 됩니다. 그 수출 지표가 나왔습니다. 6월 예.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전년보다 4.3%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수출 증가세가 회복이 됐고요. 오, 네. 그리고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이 나왔습니다. 네. 그 수출액은 59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 증가를 했는데요. 이 수출의 그 추이를 잠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거 아닙니다. 예, 지금 이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월 달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5월 달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가 맞췄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였냐면은 5월에 수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되게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좀 미국 관세 맞아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때 이제 좀 수출 지표 열심히 보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 관세 때문에 4월 달에 좀 땡긴 것 같다. 네. 그리고 좀 미리 수출을 해가지고 5월 달에 그 선수출 수요 때문에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진짜 줄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뭔가 이게 뭐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땡겨서 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5월 수출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떨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들을 좀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게 6월 수출을 한번 보자. 네. 6월 수출을 봐야 이게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선 수출 수요인지 뭐 이런 걸 봤는데 전 오히려 이 6월의 수출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내가 맞았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네. 야 진짜 한국 기업들 대단하다. 이게 미국이 아니겠다 싶으니까 네. 이걸 또 다른 데로 돌려갖고 수출을 늘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그러면? 같이 보시면은 네. 제가 맞추긴 뭘 맞춥니까? 제가 맞춘 게 아니고 아세안이랑 EU, 인도 쪽에 수출이 늘었습니다. 유럽의 14.7%, 아세안의 2.1%, 인도의 2.3%. 네. 이게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어딘가에서는 장사를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줄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선수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0.5% 줄었고요. 원래 무역 규모가 컸던 중국 같은 경우도 2.10%가 좀 줄었습니다. 다만 아세안, EU, 인도가 2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이 CIS 저기 어디라 그래야 되나? 유라시아라고 해야 되나? 스탄 국가들 네, 네. 그쪽도 이제 18.5%가 늘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도 늘었고 중동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14.8%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시면은 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반도체 네. 역대 최대 증감률, 그러니까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을 했고 11.6%가 늘어났습니다. 네. 저 어제 이거 들었던 얘기 중에 어제 저녁에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DDR4 관련해 가지고 원래 쓰던 CPU를 못 바꿔갖고 계속 DDR4를 사야 되는 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역전이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들었던 얘기는 화웨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 업체가 화웨이예요? 그러니까 화웨이도 이제 그 중에 한 업체가 화웨이인데 네. 워낙 많이 살 테니까. 워낙 많이 산대요. 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DDR4, 5에 들어가는 이제 CPU가 인텔 거 있잖아요. 서버용. 네. 근데 그걸 비롯해서 이제 CPU가 인텔 거 최신 CPU가 있으면 거기에 DDR5가 들어가는데 이걸로 다 못 바꿔놔가지고 화웨이가 DDR4 수요가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서 DDR4를 긁어 모으고 있다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를 가지고 좀 예측했던 것과 좀 다른 지표가 나왔던 게 이 반도체 쪽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 된다 했지만 역대 순위 기준으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거는 좀 안 좋았죠. 네. 근데 여기서 의외로 대미 수출도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1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 이조 기자가 좋아하는 바이오헬스는 매달 역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메달이죠, 진짜. 그래요? 네. 예.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네, 좋아? 바이오헬스가요. 네. 뭘 그렇게 팔아? 바이오시밀러랑 CDMO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주문 받아갖고 네, 주문 받아서 바이오약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거. 네, 네. 예, 예. 그거랑 이제 바이오시밀러랑. 그게 그렇게 잘 돼요? 네.
그때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작년 상반기 기준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FDA 승인받은 최대 국가가 미국이면 2위 국가가 우리나라고 유럽 EMA에서 승인 가장 많이 받은,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승인 가장 많이 받은 국가가 우리나라. 진짜? 와, 그 정도예요? 네. 예. 기술력이 하여튼 예를 들면 막 따라오고 있다는 그 인도나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그쪽은 사실 거기는 원료 원료. 의약품이죠. 그쪽 네, 원료 원료 의약품의 원료. 우리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고. 네네. 그래요. CDMO 한 회사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삼바. 네. 가장 대표적인 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있고. 네. 그런 회사들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잔바리들이지만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5대 수출 품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우지 산업부에서 딱 잘라내서 또 별도로 설명을 해줬는데 농수산식품 7.7%, 화장품 22%, 전기기기 14.8% 역대 6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월부터 5개월 연속 해달 월 기준 1위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들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은 아니었는데 네. K푸드들 있잖아요. 여기도 그냥 매달 사상 최대 실적 내고 있고요. 네. 화장품도 우리가 이제 뭐 중국에 이제 못 팔게 됐다고 이제 뭐 울던 시절이 지났고 네. 지금 뭐 미국에 유럽에 중동에 지금 계속 팔면서 지금 사상 최대. 이건 아저씨들은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잘 안 팔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안 팔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팔라 그러면은 뭐 이마트니 올리브영이니 이런 데 좀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그냥 안 팔고 바로 해외로 나가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네. K뷰티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 계속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뭐 전력기기 이런 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네. 이렇게 많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 K뷰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한번 써보면 그냥 제 가성비 짱이다 이래서 이제 많이 팔리는 거야? 아니면 우리의 뭐 아이돌 뭐 이런 게 이제 워낙 잘 나가니까 장원영 쓴 화장품 뭐야? 그러다가 이제 한국계 많이 팔리는 거예요. 두 개 다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아이돌들 쓰는 거 보고 한번 신기해서 발라봤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네 이러면서 예, 예. 이제 점점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일시적인 건 아니겠네, 그죠? 구조적인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고 싶은데 팔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K뷰티의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해외에다가 직접 진출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우리가 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한테 팔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권 팀장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이렇게 주재원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의 그 높은 기관장들이 한국에 이렇게 출장을 오면 딸내미들이 아빠 올리브영 가서 그것 좀 사와 그런다는 그 거예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못 팔다 보니까 이제 파는 그 유통망만 생기면 이제 바로 팔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 올리브영이 빨리 그럼 유통망 만들어야지. 올리브영은 잘 안 하고 네.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투 같은 회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 보면은 우리나라에 폴란드 수출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24년에 1억 2,500만 달러 정도로 늘어났어요. 폴란드에. 네. 이게 2024년 기준입니다. 그럼 올해 들어서 5월까지 1억 1,187만 달러예요. 작년 거 다 팔았네요, 거의. 그러니까 1년치를 올해 5월까지 다 파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은 2023년에 물류센터를 만들었어요. 폴란드에. 네.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 쫙쫙쫙 늘어나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안 팔았는데 이제 팔기 시작하니까 수출 지표 국가 단위의 수출 지표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 주력 사업 어제 좀 화학 사업 안 좋은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의 꿈나무들 K푸드, K뷰티,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 좀 잘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권에다가 그 자세한 내용을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가볼게요. 예. 뭐 태광산업 얘기를 많은 분들이 별로 이제 태광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화학산업을 하고 있고 네. B2B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관심은 없으실 건데 이제 기업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서는 되게 유서 깊은 기업입니다. 태강산을 뭐 하는 데예요? 그 TPA 화학 섬유 원료 만드는
옛날 그 태광 에로이카 이거랑은 다른 데인 거죠? 그러니까 그 태광이란 이름 쓰는 데가 조금 여러 군데가 그쵸, 있어가지고 그쵸. 네, 조금 맞아.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랑 뭐 태광 시럽 이런 데는 신발 만드는 데도 박연차 그 태광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헷갈리더라고. 예, 예. 여튼 태광산업이라고 화학회사.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있는데 그 이번에 뭘 하려 그랬냐면은 자사주 전량을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교환사채라고 써있지만 그냥 자사주를 매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사주 규모가 커요. 24%.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사주의 24% 아니면 전체 주식의 24%가 자사주다. 근데 자사주 그 24% 중에 얼마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량 매각을 하는 전량 건데, 매각한다고? 예. 이게 자사주를 이제 좀 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그런 게 의무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의무화가 되면은 이제 자사주는 주주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주당의 순이익이라든지 주당 순자산이 올라가서 기업의 가치, 주주에 가지고 있는 주권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사주로 그냥 가지고서 이제 정의권 방어하고 이제 그런 데 쓰는 거죠.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은 주주의 자산인 자사주가 이제 주주의 몫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팔아버리겠다. 근데 팔 때는 주로 이제 그 백기사들에게 이제 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김우진 교수님, 서울대 김우진 교수님이 이제 박권에도 나오시고 이쪽 기업 거버넌스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인데 사회이사로서 내가 이 꼴은 못 본다. 그래가지고 반대. 이사회가 반대를 했지만 강행. 진짜요? 예. 그리고 금융감독원 뭐 이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야 이거 누구한테 파는 건지 지정해라. 이거 백기사한테 팔고 뭐 그런 걸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뭐라고 공시를 했냐면은 한국투자증권에게 팔겠다. 그래갖고 야 대행해주는 그죠. 한투가 내가 샀을까? 제가 이따 이거 끝나고 나서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한투가 진짜 태광산업에 투자하려고 산 건지 아니면 이거를 뒤에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지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도 여기에 반대를 해서 그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상법 개정을 하든지 말든지 뭐 내가 주주들에게는 못 준다. 라는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태광산업만 그런 건 아니고 크레버스, 이스트소프트, GNC에너지, 한국카본, 리파인, 아이마켓 코리아, S&T 홀딩스, S&T 다이내믹스, SKC, KG 에코솔루션 등이 자사주는 내가 주주들에게 소각 못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교환사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이 임박하다 보니까 막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군요. 아니 보통 그렇게 백기사한테 이렇게 넘길 땐 교환사채 발행 방식으로 해요? 많이들 해요. 교환사채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자, 하여튼 상법 개정 전에 뭐 이런 꼼수들 하는 것 같은데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뭐 금감원이든 이런 감독 당국들이 잘 좀 지켜보시고 주주이익을 이렇게 침해하는 행동들 하면 후드로 패야지. 후드로 패라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독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거 정도가 정정 신고서 내라고 하는 거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좀 제3자가 누군지 교환사채 누구한테 팔라 그러는지 해라 그랬더니 한투에 팔 건데요라고 좀 낸 거예요. 일단 하여튼 법 통과 때까지 일단 홀딩 좀 시켜놔봐요. 홀딩 좀 시키는 거 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감독 당국들이 그것도 못 하나? 또 이제 모르죠. 이제 또 정정 요구할지 실 매수자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할지 뭐 상법 개정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주주대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게 원래 좀 맞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좀 그게 좀 집단 소송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뭐 상법 개정은 뭐 내일인가 본회의 올린다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이런 상황들은 잘 감시 좀 하시다가 법의 매운맛을 한번 좀 볼 수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또 막 흐린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못 본 척하지 말고 네. 못 본 척은 선글라스나 낄 때 이제 하는 거죠. 그쵸. 네, 우리 이조 기자도 이제 선글라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일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난 이제 선글라스 워낙 많이 쓰니까 알죠. 네. 한번 써볼까? 네. 네, 요건 이제 그 모델 예쁘네요. 네. 딱 정프로님한테 잘 어울리는 모델. 잘 어울리는 네, 엘르 선글라스. 저도 한번 써볼게요. 사실 제가 이 모양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아, 이 그래? 모양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 한번 써볼게요. 어울리는지. 봅시다 한번. 나쁘지 않네. 이렇게 얘는 뭘 썼어? 얼굴 많이 가려야 돼요. 아, 부럽다 진짜. 짜증나 또 나 벗을. 뭐야? 네, 엘르 선글라스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뭐 두 개 다 보셔도 좋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 세트구나. 네, 원 플러스 원 세트입니다. 네. 두 개가 갑니다 그냥. 그것도 한번 써보실래요 그러면? 오, 내가 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저도 오늘 정프로님하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방송해도 돼요? 닮았다. 이거 괜찮네. 예? 이주호 기자는 조금 같이 일하기 짜증나진 않아요 혹시? 우리 권 팀장님. 저는 경쟁 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거 하는 거군요. 네. 여튼 이런 선글라스 여름에 딱딱 이렇게 하나씩 써주시면 운전할 때라든지 네. 요즘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눈 보호를 위해서 해야 그냥, 돼요.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늘어났어. 이게 내가 선구자지 사실. 맞아요. 벌써 방송에서 욕 더럽게 먹으면서 6년 전부터 이렇게 써왔는데 이제는 이거 쓴다고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대중화가 됐고 실제 길거리도 옛날엔 밖에서만 썼는데 요즘은 그냥 실내에서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 꽤 계세요. 옛날에는 선글라스 끼면 이렇게 약간 너 멋부리냐? 막 이런 반응이었다면 요즘엔 진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써야죠. 네. 저 대학교 때는 선글라스 끼고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부린다 그럴까봐.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는 끼다가 학교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가고. 네. 근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그 점심 시간에 잠깐 나가서 밥을 먹으러 갈 때에도 사실 깨야 되겠다는 생각해요. 눈이 잘 어울리네요. 눈이 너무 불편하니까 맞아. 막 이렇게 찡그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주름 많이 생겨. 주름 생기면 또 막 우리 뭐 맞아야 된다고요. 뭐 힐러니 이런 거 맞아야 된다. 네. 돈이 배로 드니까 그러지 말고 네. 싸게 그냥 딱 원 플러스 원 39,800원으로 진짜? 해결하시죠. 근데 이거 케이스도 되게 고급스러워 이게. 보여줘요. 네. 이거. 예. 케이스가 되게 고급스러워. 가죽처럼 가죽 재질입니다. 39,800원이야 두 개? 네. 이렇게 이제 빨간색 케이스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네, 이런 심지어 케이스 여기다가 파우치도 하나 드리고 에코 파우치입니다. 에코 네. 스타일. 예. 오. 친환경.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요런 에코백도 하나 같이 드립니다. 예. 그런데 39,800원. 엘르가 아니라 그냥 정프로 선글라스 해도 이거보다는 비싸겠다. 야, 선글라스 두 개에다가 딱 주고 에코백 주는데 39,800원이야? 제대로 만든 거지? 모르겠어. 네, 얼마 전에 제가 네. 이제 또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알리에서 그 스피커 되는 예. 선글라스 하나 샀거든요. 네. 그게 한 요 정도 가격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은데 샀는데 와, 그 플라스틱이 진짜 그 옛날에 문방구에서 팔던 거 있잖아요. 문방구. 네. 네. 문방구에서 팔던 그 애들 장난감 선글라스. 네. 그게 왔어.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이제 반품하려고. 그때 얘 반품해드려야죠. 저기 배송료만 좀 입금하라고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2만 원이래. 3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배송비 2만 원 내고 어떻게 반품하냐고 짜증나서. 그래서 그냥 집에 썩히고 있는데 언제 한번 내 쓰고 오겠습니다. 와, 알리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더라 진짜. 자, 여튼 엘르 선글라스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여름이 오면 뭐 선블락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스틱이 항상 필요합니다. 네. 저는 선스틱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선스틱이 발랐을 때 바르기 되게 편해요.
뭐 발라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쪽 살짝 바르고. 씨, 바르고 나서 이제 어차피 딴 사람 못 쓰니까 자기가 그냥 쓱 가져가려고 그러네. 아 그렇게 되는구나. 와, 진짜 못됐다. 이주호 기자 아주 잔머리 잘 돌립니다. 아 그것까지 생각도 못했네. 야, 나는 이게 구경만 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막 발라버리네 그냥. 이게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안 바르고 왔는데. 너희 돈 주고 사야 된다 이제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그런 선스틱이 있고, 선스틱이 있고, 네, 그다음 선크림이 있고, 네. 이거 이제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4개짜리 네. 이렇게 이제 있고요. 네. 또 있어요? 그쵸. 콜라겐 선 스크린. 네. 이건 모공 리프팅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해서 멜라토닝, 그러니까 약간 미백 기능이 있는 선크림. 복잡하다. 예.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르지 마시고 이 세 개 다 가져가세요. 세 개 그냥 다 가져가세요. 모공 리프팅은 나 주면 안 돼? 나 좀 하나 나도 필요한데. 저쪽에 말씀하시고 저 말고 나도 일단 발라버릴까 그냥? 확 발라버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품 선스틱, 멜라토닝 선크림, 리프팅 선크림 세 개를 1+1+1 해서 29,000원. 29,000원. 에 가져가시고 됐어 이제 환불 안 돼 이거. 반품 안 된다잉.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냥. 네, 이렇게 선크림, 선블락 이런 것들도 진짜 여름에 잘 발라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얼굴이랑 목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좀 바르셔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이게 하루하루 쌓여야 맞아요. 한 10년 바른 사람이랑 10년 안 바른 사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엄청 차이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선블락 정도는 꼭 좀 하시고 그다음에 눈 지금 건강하다고 그냥 막 찡그리고 다니지 마시고 미리미리 선글라스 쓰셔서 눈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완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